피프티 사례가 정말 전입 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폭로까지 이어져서 난리가 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연예인 박명수 씨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피프티 돈이나 많이 벌고 얘기하지 아쉽다. 라디오쇼에서 이 박명수 씨가 피프티 사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돈이나 좀 많이 벌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제 벌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사실 이 피프티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요즘 즐겨 듣는 노래다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로 불과 5월달, 지금으로부터 2달 전만 해도 이 피프티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되고도 남았을 상황을 그대로 발로 차버린 사태다라고 대중들이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프티 사태 중에서 특히나 심각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좀 전달해 드려보자면 아시다시피 이번 피프티 사태가 많은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한국 연예인 매니지먼트 협회사에서도 또 저작권 협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 참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사태 관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기존 소속사 어트랙트죠? 이하 전홍준 대표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싱, 쉽게 말해서 이 워너뮤직 코리아라는 음원 해외 유통사, 앨범 해외 유통사와 이것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음악 감독과 프로듀싱을 맡는 외주 업체죠. 더 기버스의 이하 안성희 대표라고 칭하겠는데 쉽게 말해서 가수들과 원 소속사와 외주 계약 업체 간에 생긴 말도 안 되는 불화라고 보시면 그 이야기의 전말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속사에 속해 있었던 가수인 걸그룹 피프티가 19살, 20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속사의 대표님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밥이라는 사운드 트랙 결국 발매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밥이라는 영화가 지금 뮤지컬 형태의 영화로 전 세계 최고의 가수들과 뮤지션들이 전부 다 참여했거든요. 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보면 여기에 샘 스미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가수부터 스타 라이언 고슬링 하면 라라랜드라는 영화부터 너무나 유명했던 배우의 열연 장면을 담은 이런 노래들. 여기에 피프티의 큐피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앨범까지 발매가 됐고 이 영화의 흥행 성적 등은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난리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록된 노래의 저작권료와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피프티는 현재 일체 가져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결국 가만히 있었으면 이 많은 영광을 다 찾아갈 수 있었던 이 피프티 현재 어떨까요? 소속사와의 분쟁 이후 낙동강 오리알이 되려고 한다. 피프티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계약을 해지한다면 피프티와 동행하는 곳이 혹시 워너뮤직 아니냐?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워너뮤직이라는 곳은 여기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기존 어트랙트라고 하는 피프티의 소속사와 함께한 유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반 유통사예요. 근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 피프티를 떠안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자 여기에 대한 답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워너뮤직 전무가요. 문화일보라는 언론사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사실 카톡까지 공개가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워너뮤직 코리아라는 유통사에서 이 전무가 기존 어트랙트 피프티의 소속사 대표님 전홍일 대표님에게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대표님이 뭐 레이블 딜, 바이아웃 거절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이블 딜, 뭐 좀 더 다른 곳과 협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회사를 키워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던 이 전홍래 대표님의 기존 입장을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기존 소속사와 이 프로듀싱을 맡은 안성희 대표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안성희 대표 측 더기버스에서 주장하는 건 어트랙트라고 하는 기존 소속사의 대표가 이 걸그룹도 이용해 먹고 회사도 홀랑 팔아 넘길 계획이었다. 뭐 이런 여론이 좀 조장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통사였던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렇게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은 방금 말했던 이 안성희 대표가 전홍래 대표님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일반 제작분들 가지는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메이저 4곳의 회사와 협업도 금물이다. 직상장 이런 말 참 듣기 좋고 대표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명예롭게 돈 벌게 해드리고 있지 않냐. 다른 길을 가라. 그러자 안 대표 나의 꿈은 직상장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치했던 목표입니다. 같이 크게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성희 대표는 계속 지금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피프티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이 워너뮤직 코리아 유통사에서는요. 이미 어트랙트의 선급금 투자도 제안을 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도 피프티의 소속사에 투자까지 하려고 했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 그리고 기존 소속사의 대표인 이 전홍래 대표님 이 두 사람 간의 지금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한간에 나오는 말로는 이 안성희 대표가 전홍래 대표의 회사를 흐트려 놨고 나아가서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빼내가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안성희 대표는 기존 소속사인 전홍래 대표가 걸그룹들을 이용해 먹었고 오히려 돈을 빼돌렸고 횡령과 배임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 발단은 이러합니다. 안성희 대표가 있는 이 더기버스에서는요. 전홍래 대표님이 유통사인 인터파크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 그런데 제작비에 제때 투입하지 않았고 약속된 시기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데뷔까지 늦어진 사태다. 피프티 앨범 제작 기간 안성희 대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전홍래 대표님이 정말 인터파크라는 대기업에서 받은 자신의 걸그룹 투자금을 몰래 빼돌린 건가? 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실을 오늘 이진호 유튜버가 또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더기버스라는 측에서 어트랙트라는 곳에 인수인계 당시 주요 메일을 삭제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대략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인터파크에서 총 90억 원에 대한 행방을 안성희 대표 더기버스에서 의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어트랙트는 인터파크에서 피프티가 아니라 그냥 어트랙트라는 소속사 자체에 앞으로의 많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해 인터파크에서 총 90억 원의 돈을 투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90억 원 중에서 60억 원을 피프티 걸그룹에 사용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선급금 20억이 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업계 관계자들이 의아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전홍래 대표님이 90억 중에 60억을 피프티에 쓴다고 했는데 실상 드러난 건 40억이 먼저 사용이 됐고 차후에 20억에 대한 행방, 즉 앨범 제작에 대한 시일이 늦춰져서 이 안성희 대표가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라고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는 이러합니다. 이 전홍래 대표님 같은 경우 이진호 유튜버가 말한 바로는 자, 인터파크에서 투자한 자금의 성격을 보면 쉽게 말해서 투자금을 보면 이 돈을 받아서 은행에만 묻어놔도
엄청나게 이자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90억에 1% 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90억에 10% 이자가 9억입니다. 9억. 1%면 9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투자를 받게 되면 대표들은 이 투자금을 다 은행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은 90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될 뿐,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수익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들이 그렇게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60억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90억을 받은 돈 중에서 40억만 썼다? 그러면 20억을 이 전홍일 대표님이 어디다가 쓴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이미 전홍일 대표님은 수많은 그룹과 가수들을 제작해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의 선급금이지만 실제로 멤버들을 위해서 좋은 숙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 돈이 우르르 나가게 됐다라고 해요. 특히나 앨범 유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피프티의 경우 인터파크 측에 90억 투자가 확정이 났지만 이 중에 60억을 피프티 걸그룹에 사용할 거다 그런데 그 중에 40억만 먼저 입금해 주고 나머지 20억은 앨범이 발매되기 직전에 입금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40억으로 먼저 최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20억을 최대한 모아뒀다가 차후에 앨범 발매 직전까지 어떻게든 40억 내에서 해결을 해보고 최후의 보루로 비상금으로서 이 20억은 인터파크 측에 나중에 입금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20억이 필요하게 돼서 앨범 막바지에 이 전홍일 대표님이 인터파크 측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인터파크 측에서 그 20억 원이 들어오는 시일이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라며 여기 있던 안성일 대표는 이거 이때 횡령 배임한 거 아니냐, 이 20억 빼돌렸던 거 아니냐, 다른 데 유용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로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전홍일 대표님은 인터파크 측에서 60억 중에 나머지 20억의 자금을 투자받아 피프티의 2집 앨범까지 발매가 됐고 이 2집 앨범의 큐피드 노래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엄청난 바비라는 영화의 OST 곡으로 수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 17위까지 등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일을 안성일 대표가 오히려 횡령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역으로 안성일 대표가 오히려 횡령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쭉 내려보면 이 전홍일 대표님은 그 당시에 20억에 대한 투자금 기일이 뭔가 미뤄지니까 이때 당시에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자신의 노모의 돈까지 노후 자금까지 끌어써서 앨범을 제작해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어트랙트 기존 피프티의 소속사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속사에서 외주를 줬던 이 더기버스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마케팅 팀을 꾸려야겠다. 그러니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당신이 해왔었던 업무의 인수인계를 우리 어트랙트의 마케팅 부서에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이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도 계속 인수인계가 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통해서 넘어와야 하는데 이 소속사 직원들은 대표님 계속 자료를 안 주는데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달받게 된 자료의 메일에는요. 이 어트랙트의 피프티와 진행됐던 모든 이메일을 담당한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넘겨준 자료에는 꽤나 많은 이메일들이 삭제되어 있었고 그 이메일 속에는 피프티의 광고, 스케줄 일정, 방송 일정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5월 달에 주고받은 내용은 이메일을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가 없지만 6월 달에 주고받았던 메일의 기록은 복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삭제된 메일의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5월 달에 많은 이메일이 여러 국과 피프티의 스케줄 일정과 관련하여 주고받았던 내역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전홍준 대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 안성일 대표가 충분히 핵심적인 메일들, 여기에는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뭐 광고도 있을 것이고요. 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금액적인, 천문학적인 단위에 관련된 업무 내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일을 지웠나 봅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진호 유튜버가 말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이제는 역으로 전홍일 대표님이 안성일 대표님을 횡령, 아마 자료의 횡령이겠죠?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지 않냐라고 이진호 유튜버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지 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홍일 대표님이 정말 횡령, 배임, 자금을 빼돌렸다면 그거 너무 눈에 보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 앨범은 결국 발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 앨범이 나오기 직전 그 나머지 20억의 투자가 늦어졌던 건 역시 다 수면 위로 팩트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성일 대표인 회사, 이 더기버스 측에서는 전홍일 대표님의 피프티 소속사로 이메일 자료를 상당수 삭제하고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삭제된 내용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길래 이 내용을 삭제했겠습니까? 이것이 공개되면 굉장히 곤란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금 이 안성일 대표가 역으로 횡령 혐의에 대해 지금 고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다시금 피프티가 참 가요계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걸그룹들에게 유예기간을 줬다고 해요. 전홍일 대표님이 참 착하죠? 8월 초까지 복귀를 한다면 지금 우리와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해외에서 많은 요청이 왔던 다양한 진행건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의 가족들,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이 당사자들도 그렇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전홍일 대표님에게 죄송하다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표님이 돌아와도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어린 친구들은 사과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많은 대중들과 업계 작곡자들, 관계자들에게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피프티의 사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 위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짜 서명으로 지분을 바꿨다. 이 디스패치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한 건데 사실 이 피프티라는 그룹의 노래의 저작권, 그러니까 노래의 작곡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해외 작곡가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외 작곡가들에게 이 노래를 제공받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친필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인이 이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모조리 위조한 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세계적인 히트곡 큐피드라는 노래를 이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이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에게 고작 작곡비로 $9,00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대표 모르게 이 안성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작곡가 3명에게 따로 돈을 주고 저작권을 몰래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작곡가의 지분 일체를 넘겨받는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성일이라는 대표는 기존의 대표가 아니라 음악 프로듀싱을 위해서 외부 용역 개념으로 계약이 된 업무 협약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걸그룹의 노래의 저작권을 자신이 매입을 한 겁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큐피드라는 피프티의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엄청난 노래의 지분 95.5%를 확보하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 바로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하게 됩니다. 지분 변경 확인서 서명란에
가짜 사인으로 채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 제출한 이 지분 변경 확인서에 적혀있는 이 사인이 전부 다 이 안성일 대표라는 사람이 허위로 위조해낸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러니 기존에 있었던 대표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내 걸그룹들, 내가 사비를 들여서 키워낸 걸그룹들이 뜨자마자 음악 프로덕션을 위해서 외부 용역 계약을 한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그냥 소속사를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위조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지어 감정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따라서 사인의 이 모습이 전혀 다르다, 위조됐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감정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계약 범죄죠. 결국 이 사서명 위조죄까지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성일 씨는 심지어 제239조 2항에 따라 동행사죄도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조도 했고요. 이것을 사기를 쳐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한 죄까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태까지 가게 되느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가짜 저작권에 대하여 우리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보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사기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작권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 저작권료가 아시다시피 뭐 지분이 95.5%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존 대표님을 고소한 이 걸그룹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갔어야 할 저작권료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기존의 대표님을 몰아내고 이 안성일 대표라는 사람과 뒤에서 통수를 치는 과정 중에 정작 자신들도 이 큐피드라는 노래의 저작권료가 지급 보류 결정이 나면서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더불어서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대표님과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의 회사가 엄청난 진실 공방과 폭로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친 감성이라는 이 작곡가분이 있어요. 이 작곡가분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이 안성일이라고 하는 요주의 인물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친척들도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을 집안에서 전부 다 사기꾼 취급을 한다. 19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친구들이 법정 용어를 잘 알고 있었겠냐. 내가 볼 땐 분명히 모든 걸 안성일이 조작을 한 것이다. 집안 내에서도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결국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피프티 사태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전속계약의 분쟁을 파헤치겠다. 제보를 기다리겠다.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방송 프로그램은 팩트가 아니면 절대 나서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사태가 워낙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까도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결국 제보를 바란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지사항이 올라온 거예요. 최근 모 걸그룹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아이돌 산업에 대해 잘 아시는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그룹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이 가요계에 큰 화두로 떠오른 만큼 모 걸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쉽게 파악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피프티 정말 난리가 났죠. 엄청난 분쟁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큐피드라는 노래의 95.5%의 이 지분설, 사인 위조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걸그룹들 이들에게 향한 비난은 어떨까요? 굉장히 거셉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키워준 소속사의 대표를 그렇게 통수를 칠 수 있냐. 아직 어린 나이대의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
이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안성일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 이 피프티피프티라는 걸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행한 행동들이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안성일이라는 대표가 기존에 이 피프티피프티의 기존에 있었던 전홍준이라는 대표님을 통수치기 위해서 했었던 주장 중에 하나가 저 대표님이 너희들을 정산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제점이 많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따라온다면 정말 최고의 걸그룹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안성희 대표, 최근에 어떤지 아십니까?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어떤 녹취록이냐? 기존 피프티피프티의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님과 바로 이 안성희 씨, 문제의 주인공이 통화를 했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보이세요? 전홍준 대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안성일이라는 대표가 저는 손 털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한번 읽어드리면 유튜버 이진호 채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답이라는 뮤직비디오 촬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 뮤직비디오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산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은 전홍준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정말 큰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면서 카톡 내용까지 공개를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뮤직비디오 취소 직후인 지난 6월 20일 오후쯤 이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씨가 대화를 한 녹취 내용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녹취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요. 안 대표, 나도 왜 안 하겠어. 이 밥의 뮤직비디오가 아이들이 알려지는 거고 너도 알려지는 건데 그런데 소송이 들어왔잖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상의해서 하지 말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안성희 씨는 한숨을 쉬면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건 미국 쪽과 이 법적 분쟁에 대해 얘기하겠다. 그리고 저는 애들하고 통화를 따로 하기로 했다. 대표님을 위해서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러자 이 전홍준 대표는 애가 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복귀해라. 멤버들이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안성희 씨는요. 저는 그냥 손 털겠습니다. 저는 이거 법적 분쟁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노래만 받아서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통화를 종결했습니다.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안성희 대표가 전홍준 대표, 기존의 소속사의 대표님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노래의 저작권도 자신이 뒤에서 몰래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이것마저도 위조였고요. 집안에 외삼촌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집안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래도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스케줄을 하려고 하자 나는 손 털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던 이 전홍준 대표는 여전히 이 피프티 멤버들을 용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복귀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피프티라는 멤버들이 한글로 된 이 피프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명. 이것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이 이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어요. 이건 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홍준 대표라는 분은 결국 어떻게 되죠? 외주를 주기 위해서 음악 프로덕션을 관리한 대표를 이렇게 소속사 안으로 협업을 통해 데리고 왔는데 뒤에서 걸그룹들과 함께 자신에 대해 지적을 하고 통수를 치며 자신을 아예 방출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또는 이 걸그룹을 분리시키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것을 주최한 안성일 씨는 뒤에서 이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음원의 저작권료 95.5%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기, 위조를 통해서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황당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전홍준 대표가 그래도 나는 멤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스케줄을 빨리 진행시키자라고 하니까 이 안성희 씨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손 털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애당초 걸그룹 멤버들이
자신의 소속사의 대표님을 믿었다면 왜 시당초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음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이 소속사에 들어왔다면 이 피프티는요, 지금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뉴진스를 곱절을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제가 하나 설명상 보여드릴게요. 이 피프티라는 그룹이 OST를 맡으면서 대박이 납니다. 자, 이 밥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최근에 개봉을 한 뮤지컬 형태의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밥이라는 영화의 OST를 피프티가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태가 나면서 이 OST가 날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영화 보이세요? 관객 수가 보이십니까? 이 중에서 미키 마우스가 바로 3위를 차지했는데 8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4조를 벌어들였고요. 6위를 차지한 디즈니스 프린세스라는 노래가 4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4조입니다. 그러면 이 밥이라는 영화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8조를 벌써 벌어들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최근 디즈니에서 공개된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만화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사화로 영화로 개봉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여성 멤버가 바로 뉴진스의 멤버입니다. 근데 이 뉴진스 정도는 돼야 이 디즈니의 인어공주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을 정도로 한국 걸그룹이 저런 영화에 노래를 맡는다라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밥이라는 영화에 OST를 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비는요, 단독 흥행 순위로 16위, 이 인어공주라는 영화는요, 16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워너 브라더스라는 이 제작사, 인어공주의 한국 OST처럼 한국어 버전이 아니라 아예 글로벌 버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노래가 이 영화를 통해서 개봉이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초대박 OST 곡이 됐겠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는 지금 탑급 중에서도 탑급인 뉴진스 정도는 돼야 겨우 잡을 수 있는 OST 자리를 지들 발로 차버린 셈이 된다. 아이브도 르스라핌도 이거는 못 해본다. 다시 말하지만 진짜 굴러 들어온 복을 자신들이 뻥 차버린 거다. 어디 가서 억울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신규 걸그룹 아이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수직 상승의 기회였던 것이 바로 이번 밥이라는 영화의 OST 곡이었던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 친구들, 이 어린 걸그룹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나아가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안성일이라고 하는 이런 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속사의 대표님을 믿었다면 지금 이 피프티는요 글로벌 탑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연말에 뉴욕타임스에 가서 과거 싸이처럼 콘서트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사람 간의 사람의 신뢰가 중요한지 이제는 소속사의 대표들이나 소속사의 가수들조차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신뢰관계도 인성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반대로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이 걸그룹들도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도 결국 한 회사의 대표인데 이제 누가 이 사람과 작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 있잖아요. 지금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아주 안 좋은 사례로 꼽아졌고, 심지어 저작권 협회에서는 이들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 보류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아주 어두워요. 그 어떤 작곡가도 이 걸그룹들과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노래를 낼 수가 있을까요? 노래 낼 수가 없겠죠?
참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들이 선택을 조금만 현명하게, 아니죠, 조금만 도의적으로 했다라면, 자신들의 소속사 대표님을 배신하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리만 지켰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작곡가가 아니라 전 해외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파급력으로 전 세계의 유명 작곡가들이 자신들과 곡 작업을 하려 했을 건데, 이제는 정반대가 돼서 아무도 이들과 작업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 사례를 보면 왜 인성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착하디 착한 이 기존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는 여전히 걸그룹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